국민 보호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력 충돌이 11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으며 미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전단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미 전쟁부에서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다소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 정세의 향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스타바를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걸프 지역에 이어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라크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 등 영내 긴장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라크 내 우리 공관 인근에서도 공격이 발생한 만큼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공관원과 체류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더욱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국 동향입니다. 중국은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해야 된다고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보 제공과 같이 비군사적 방식으로 이란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걸프 국가들에 대한 군사 지원을 표명하는 등 방어적 개인 목적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UAE, 바레인, 카타르 외교장관 등과 통화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의 민항편 운항 재개와 전세기 운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재국민 보호 조치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 접수된 우리 국민 직접 피해는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중동 지역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이 지역의 13개 공관장들과 우리 국민 안전 확보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공관의 애로사항과 현지의 건의사항도 청취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우리 국민 대피 계획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동 지역 내 우리 국민 체류자 숫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어젯밤 11시 현재 총 14,687명이 이 지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에 단기 체류자는 2,169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새벽에는 우리 정부가 신속히 마련한 에티하드 항공 전세기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 국민 203명을 태우고 귀국했고 지난 3월 6일부터는 UAE와 한국 간 민항편 운항도 재개되어 우리 국민 귀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타르 정부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바탕으로 카타르발 긴급 항공편도 확보했으며 오늘 새벽에 우리 국민 322명이 인천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육로로 대피하는 국민들을 위한 중동 지역 공관의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바레인 내에 우리 국민 30여 명이 공관의 도움으로 안전한 인근국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일요일 중동 지역 7개국의 여행 경보를 3단계 출국 권고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피하는 우리 국민들이 높은 현지 항공권 가격과 치열한 예약 경쟁으로 귀국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사우디에 우리 전세기 등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군용기는 비상대기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몇 대 정도 대기시켜놨어요? 4대 대기시켰습니다. 4대. KC330하고 C130J를 4대 대기시켜놓고 720명 정도 긴급 수송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1회 720명. 예. 그리고 외교부 장관, 어제 제가 왜 그 카타르 항공에 근무하는 그 한국인들이 뭐 한 천몇백 명 된다고? 1650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긴급 귀국 대상은 아닌가요? 아마 개별적으로는 돌아오고 싶은데 회사 차원에서 안 된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돌아오면은 자칫 일자리를 잃을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기묘한 용무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 권고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통보를 했고, 또 저희 대사관에서 그 각 항공사를 접촉해 가지고 출국, 그러니까 여행 금지 구역으로 돼 있는 나라에는 서비스에 그서 좀 빠지도록 하는 것도 얘기를 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메시지 보냈던 그 사안의 경우는 정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회사 차원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협조를 좀 요청해달라 그런 네,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미 협조를 해오기 있었기 때문에 잘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분이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없으면 다음 예, 볼까요?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중동 상황 관련한 경제 분야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국제 유가나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 변동성이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이러한 변동성이 실물 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는 오늘 아침 8시 기준 유가가 브렌트 유가 어제 102불 90센트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90.3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텍사스 유가도 102불, 어제 저녁 때 102불이었는데 오늘 87.9불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어제자로는 100불 정도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도 같은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유가는 지금 100불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석유류 제품은 어제자로는 휘발유가 리터당 1904원, 경유가 1928원입니다만 이 부분도 국제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가 상승이 연료라든지 물류, 배달비 등 연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화물차 운송업자, 농어민 그리고 택배업자 등 어려움을 심화될 것을 우려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6% 떨어졌습니다만 오늘 9시 30분 현재 5% 이상 또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도 3년물이 어제는 19.3bp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갔습니다만 9시 좀 전에 제가 확인한 바는 13.4 베이시스 포인트 또 떨어지고 이 또한 굉장히 등락이 심한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는 1495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오늘 9시 30분 현재 1470원대로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굉장히 등락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7건의 피해 애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운송 차질, 대금 미지급, 물류비 등가 등의 요인입니다. 예의주시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프타의 경우는 수입액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고 있어서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서 유가 환율 상승, 주가 하락이 물가 상승 또는 소비 심리 악화 등으로 이어져서 내수 회복의 제약이나 또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에도 영향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쪽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비상 대응반을 운영해오고 있던 실물, 에너지, 금융의 상계반의 반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관계 장관회의도 비상경제관계 장관회의로 전환해서 매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님 주재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민생 분야에 있어서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금주 내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점 매석 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도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로 사재기라든지 담합, 판매 기피,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 국제 유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 추가 인하 그리고 유료 소비자 직접 지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동 외의 수입을 확대하고 국제 공동 비축유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고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 도입 등 최대한 석유 공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든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든지 등의 대체 발전을 통해서 석유 소비량을 줄인 등 수요 측면도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발로 인해서 민생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전 바우처,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란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단을 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도 기존에 하고 있는 걸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서 100조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자금은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공 부분의 채권 발행량은 최대한 조정하고 그다음에 한은을 통해서 3월 10일 날 3조 원의 국고채 매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긴급으로 필요한 경우는 또 국고채 매입 등을 해서 시장 안정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그 외환시장 안정세법 3가지가 있습니다. 신속히 개정되도록 국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도 신속 마련하는 등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외환당국이 적기 시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중소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1:1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20조 3천억 원의 그 수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물류 바우처를 종전에는 국제 운송비만 지급했습니다만 물류비 전반으로 확대해서 그리고 그 지원도 패스 트랙을 적용해서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원금 특별 만기도 1년 연장하고 가상금리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동 상황에 따라서 애로를 겪고 있거나 또는 애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서 구매, 긴급 운영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나프타는 수출 물량의 국내 전환 등을 통해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도 대비해서 실물 경제 역량 확대 등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어떤 경기,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어쨌든 어젯밤에도 엄청 올랐다가 다시 원상복구하고 도로 떨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예,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는 브렌트유가 네. 90불대, 근데 80불대로 이렇게.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두바이유는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두바이유는 어제자가 100불 정도였는데 오늘 아마 이 부분도 아침 모니터링 해보면 아마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이건 올랐다고? 이건 변동이 안 돼 있던데? 네. 약간 늦은 건가요? 예, 어제 예. 아, 시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최고 가격제 시행이 지금 유류대금을 전쟁 발발 다음 날인가 바로 올려버려서 네. 이미 한 일주일 훨씬 넘었잖아, 그죠? 네. 근데 지금 즉시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언제쯤 할 거라고요? 금주 중에? 내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법률상 최저 절차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시를 하려면은 규제개혁 심사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시장 조사를 마치고 지금 규제개혁 그 절차를 좀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여튼 이미 올려서 지금 일종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게 지금 지연이 열흘 이상 지금 지연이 되면 그 사이에 국민들 피해는 계속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네. 보완 대책은 뭐예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올라가는 가격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유가가 올라가서 가격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보통 우리는 뭐 통상적으로 2주라 그러는데 2주인지도 저도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하여튼 2주라고 치더라도 근데 우리가 대응하는데 한 열흘 이렇게 걸려버리면 네. 그러면 2주 후면은 그럼 최고 가격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 그죠? 네네. 그럼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 원재 생산 원가가 올랐다. 네. 그거 하면 그 시점에는 다시 또 최고 가격을 변경해야 되는데 하여튼 기존에 이미 한 열흘 이상 이렇게 이미 올려받은 부분 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그때 바로 최고 가격을 올리지 말고 네. 지금까지 지연된 만큼을 감안해가지고 감안해서 네. 실제 오른 시점 이후에도 그 기간만큼은 최고 가격을 네. 유지하는 네. 그런 고려하고 계신 거죠? 네네.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행정 고시가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정유업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시작이 지연되는 만큼 시행 기간도 그만큼 더 지연시켜서 네.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네, 수 있게. 근데 그거는 감안하시고 네네. 그럴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산 원가와 최고 가격 차이에서 벌어진 실제 제조업체 정유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법에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할 때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동안에 취한 일종의 부당이 네. 그걸 감안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법률상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예,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감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누구도 피해가 없게 네.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되 공정하게 세심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한되도록 네.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위기 상황을 악용해 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거는 그 기업의 윤리 문제이기도